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바람이 차고 건조해지는 날씨에는 여러 가지 면역 질환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흔하게는 감기부터 타인에게는 말하지 못할 문제들까지 다양한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 몸이 아프다고 보내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미리 체크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생긴대로 건강톡톡에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특이한 신호들 중 꼭 알아야 할 것, 서해 부위에 반복되는 종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는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조성태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볼까요?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서해부의 반복되는 종기입니다. 반복되는 종기. 그 다음에 서해부에 나타나는 반복되는 종기. 서해부에. 왜 반복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종기 그러면 짜내거나 수술해내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가라앉는 경우도 많지만 자꾸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째고 짜내는 것이 원인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가 서해부의 반복되는 종기입니다. 서해부에 종기가 나는 경우와 엉덩이에 종기 나는 경우는 치료법이 달라요. 치료약이 전혀 달라요. 등에 종기가 많이 나는 사람 또 달라요. 뒷목에 나는 경우 또 달라요. 또 요 목 밑에 여기 종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또 달라요. 이거는 한의학이 묘하고 신비한 게 아니라 인체가 신비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알아내는 한의학은 얼마나 더 신비한 학문입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주제 서해부에 반복되는 종기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종기가 어느 부위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원인과 치료법이 전혀 다른 겁니다. 달라야 돼요.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종기가. 그럴 때는 한방 치료 받아보세요. 한의학적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종기. 사실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는 병이에요. 왜? 한번 째내면 더 깊이 곪어요. 또 째내면 더 깊이 곪어요. 나중에는 골까지 갑니다. 굉장히 심각해지죠. 잘라낼 수도 없고 정말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형생맥정, 생긴 모습이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면 종기도 얼마든지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내부적으로 생기는 종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생기는 종기는 찾아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맥을 보면 알 수가 있고 나타나는 증상을 봐서 알아냅니다. 어느 일정 부위가 아파요. 근데 일정 부위가 아픈데 사실 그렇게 되면 열이 나는데 오싹오싹 쳐요. 근데 맥은 100맥 이상으로 부하게 활하게 쳐요.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 종기가 생겨서 그 부위가 썩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감이 불안금정지산 같은 것으로서 치료해주면 희한하게 맥이 뚝 떨어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아프거나 열나거나 오싹오싹한 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내부적으로 생기는 종기는 굉장히 심각하더라. 그래서 종기의 증상은 뻘겋게 붉고 열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통증과 가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으슬으슬 춥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으슬으슬 춥다고 해서 이거를 감기로 보면 큰일 납니다. 입이 심하게 말라. 입이 자꾸 오랫동안 말라 들어가는 사람들, 반복적으로 입이 마르는 사람들은 옹절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에 썩는 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은 발가락 쪽으로 썩어 들어가는 병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발톱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발가락 쪽으로까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어때요? 기혈이 쇠하고 병을 회복하는 능력이 적으니까, 없으니까 한번 그쪽으로 곪거나 이러면 이게 잘 낫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방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한의학적으로 기혈을 돋궈준다든지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거든지 근본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러한 치료를 하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맥이 높게 뛴다. 몸의 한 부위가 아프다. 일점의 아픈 통증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맹장 같은 경우도요. 한의학에서 산증으로 보면 치료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일점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으슬으슬 춥거나 입이 마르거나 맥이 높게 뛰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감이 불안건정기산 같은 거를 쓰면은 치료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종기입니다. 종기 한약적인 원인은 첫째, 체질적인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몸이 더운 사람, 스트레스 잘 받는 사람, 스트레스에 의해서 종기가 잘 생깁니다. 그게 종기에 대한 책이 나와 있는데요. 한의학에는 따로 있어요. 그 책이 굉장히 두툼합니다. 근데 그 부위에 보면 분노, 화 이거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목에 생기는 거, 가슴에 생기는 거, 등이 가려운 거 이런 걸 보면 기혈의 흐름이 원활치 않아서 또는 분하고 억울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다 화병이에요. 그런데 몸이 더운 사람이 더 그런 병들이 잘 생깁니다. 왜? 몸이 더운 사람들은 다혈질이거든요. 뭐든지 열심히 하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막 불같이 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종기의 원인이 돼요. 종기 같은 게 생겨요. 과식 후에 움직이지 않아서 과체중이 되면 피부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종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변비로 오랜 동안 고생을 하면 오장육부가 조화가 깨져가지고 종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으면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종기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허로증, 몸이 허약해지면 저절로 버러지가 생기고 거기에 종기가 생깁니다. 곪고 음주와 성생활 과다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기의 한약적인 치료는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고 동반되는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고 체질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릅니다. 특히 양명형으로 생긴 사람들, 몸이 덥고 입맛이 좋고 자꾸 살이 찌고 이런 사람들이 종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변도 잘 소통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잘 먹는데 대변 소통이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적체되겠죠. 그게 종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체질에 따라서 양명형으로 생긴 사람이면 대변을 소통시켜서 독기를 빼내면 종기가 치료되고 예방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이와 같이 서해부에 반복되는 종기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치는 치료는 한의학적으로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서해 부위에 반복되는 종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 몸에 생긴 것이지만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증상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고 관리가 가능한 것인지 박사님과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관련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네,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따님이 자꾸 서해부에 종기가 생겨서 30대인데 말도 못하고 자꾸 가서 째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니까 이것이 한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면서 어머니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설명드렸더니 따님이 내원한 것입니다. 외과적인 문제를 과연 한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한가 하고 전화 문의를 한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그 외부에 어떠한 종기라든지 뾰루지, 여드름 뭐 다양한 것들이 생기면 반드시 내부적으로 어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따님도 이곳에 가서 수술해서 안 되면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나 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내원한 데 보니까 체질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양명형으로 생기고 눈, 코, 입, 귀가 약간 들린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변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또 대소변이 원활치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부에 종기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오령산이라는 한약을 투여 후 이 약을 먹고 나서 신기할 정도로 치료가 되면서 몇 년이 지난 후까지도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낸다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아프셔서 오셔서 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 환자의 생김새는 양명형이었다고 합니다. 네. 혹시나 맥은 좀 어땠을까요? 네, 양명형이라는 체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기 같은 것은 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맥은 90맥, 84맥으로 보통 맥보다 좀 높게 뛴 맥이죠. 이렇게 좀 높게 뛴 것은 첫째가 감기 몸살 증상이 내 몸에 왔을 때 이런 맥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라가 쌓여서 오랫동안 계속됐을 때 이런 맥이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곳에 염증이라든지 종기가 생겼을 때 이러한 맥이 치는 경우가 있죠. 말하자면 맥이 이렇게 높게 뛰었을 때는 그것이 감기에 의한 것이냐, 우라가 쌓여서 그런 것이냐, 어디에 염증 반응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를 정확히 나눠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종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맥을 친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디가 썩어 들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증상들이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양명형의 특징적인 증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급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자주 가고 생리 전에는 식욕이 당기면서 생리 전으로 이렇게 급체를 잘한다고 했습니다. 항상 변비가 있어서 변이 심하지 않고 생리통이 심하면서 생리혈에서 냄새도 심하게 나고 배란 때 피가 비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생리혈에 냄새가 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열이 많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열이 쌓이면 변비면서 열이 쌓이니까 어때요? 종기가 생기는 겁니다. 1년에 3, 4회 방광염 생기고 이것도 같은 원인이에요. 소변 봐도 본 것 같지 않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입천장이 심하게 가렵기도 하고 조금 찬바람 쐬어도 뒷목이 당기면서 어떤 때는 눈이 너무 아파서 실신할 정도로 심해서 응급실을 간 적도 있고 편두통이 있으면서
대학 때부터 좌측 다리 대퇴부 측면에 피부 감각이 없으면서 종기가 잘 생겼다고 했고 등치답지 않게 항상 너무나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네, 종기 외에도 급체와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이렇게 복잡한 증상이 있지만 이 증상들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변이 소통이 안 되고 소변이 소통이 안 되고 드시기는 잘 들고 이러니까 뇌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모든 증상들이었습니다. 급체한다든지 또는 눈이 몹시 아프고 편두통이 있다든지 생리혈에서 냄새가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같은 그러한 현상입니다. 양명형의 대변 소변이 소통이 잘 안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열이 있으니까 어때요? 종기가 발생하고 거기에 그 종기가 또 생기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이 오령산이라는 것을 투여했는데 여기에는 대황이라는 약이 들어갑니다. 이 약은 대변으로 독기를 빼주고 대소변을 소통시켜서 뇌열을 빼주니까 어때요? 자꾸 반복적으로 종기가 생기던 것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게 한의학적으로 종기를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환자 이야기가 이 약을 들고 나면서 너무나 몸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피곤해지도 않고 눈도 안 아프고 급체도 안 하고 대변도 시원하게 나가고 컨디션이 너무나 좋아지더니 종기도 안 생기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노인성 심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간장이 허약해지고 심장이 허약해지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노인성으로 심장이 허약해서 오는 심각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한의학적으로 치료해 보면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정말로 환자가 매우 만족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노인성 심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단 심장이 허하다, 심장이 약해진다. 이건 뭐예요? 얼굴이 불그스름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평소에는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허화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이 허한 것입니다. 심장 기운이 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기운이 허해지면 여러 가지 동반되는 증상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젊어서는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났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성 심호입니다. 오늘 주제가 노인성 심호인데 원래 타고나기를 심장이 허약하게 그런 소인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젊고 혈기가 왕성하고 기혈이 든든할 때는 그 허약한 약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혈기가 쇠하고 기혈이 부족해지고 모든 기능이 쇠해지면 나의 약점되는 부위로 여러 가지 병들이 드러날 수가 있고 그것이 정신적인 증상과 유사하게 불안해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선천적인 소인인 사람들이 이러한 노인성 심호증의 증상들이 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조울증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고 혼자 있으면 무섭다거나 아니 어른이 뭐가 무서워 근데 혼자 있으면 무섭대요. 안 그러던 사람들이 배랑 가려 그러면 어우 저 사람 피곤했어 왜 그럴까 고민하는데 그게 바로 노인성 심호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심장이 뛰어요. 두근거려요. 그래서 가서 검사해 보면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 이래요. 어떤 경우는 스탠드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약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그럴 경우에 노인성 심어로 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주면 많이 좋아지는 경우를 임상에서 많이 봅니다. 심어증이 잘 나타나는 체질은 첫째가 성질이 좀 급한 사람입니다. 물론 급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참을성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조급한 마음은 피를 말리고 조급한 마음은 기를 손상시키고 조급한 마음은 심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노인성 심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얼굴이 붉어지고요. 안면 홍조증이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기혈이 든든해지고 혈기가 왕성해지면 정말로 예의 바르고 착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몸이 쇠약해지고 혈기가 약해지고 기혈이 손상되고 스트레스 조금 받는 일이 있으면 스스로 자신을 볶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 한의학적인 치료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심어증이 잘 나타나는 그런 생김은 눈이 동그랗고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많이 집니다. 유난히 눈가에 주름이 집니다. 그런 사람들 진찰하면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 새가슴에 여기 약간 튀어나왔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마가 넓고 이마가 유난히 툭 튀어나왔어요. 느낌이 이마로 막 헤딩 좀 막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사실 노인성 심어증으로 밤에 자면서 막 꿈꾸면서 진짜 머리로 헤딩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거를 와서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상처가 나고 뭐를 바르고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 노인성 심어는 정신적으로 혼백과 정신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잠자면서 꿈도 많이 꾸고 그러기 때문에 잠자면서 헛소리도 하지만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들이봤는데요. 왜 낮에 받아야지 밤에 봐도. 그게 바로 정신과 혼백이 질서가 깨진 겁니다. 상순이 뾰족합니다. 웃을 때 치아가 보면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 이 두 개 치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노인성 심어증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혈기가 허약해지면 노인성 심어증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이 나요. 본인은 열 난다고 그랬는데 열을 재보면 체온은 정상이에요. 근데 본인은 열이 난대요. 열을 호소합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린다. 뭐에 쫓기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고 놀란 것 같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액이 나와요. 잠자다가 유정이라고 그러죠. 밤에 식은땀을 흘려. 밤에 식은땀 흘리는 것은 심각하죠. 그러지 않아도 진액이 고갈돼서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뼈골도 약해져서 뼈골도 아프고 조금만 부딪히면 골절이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밤에 식은땀 흘리니까 어때요? 더 진액이 고갈되니까 병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이것도 심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겨드랑이에서 땀이 난다. 겨드랑이.
손발과 겨드랑이에서 땀이 납니다. 이거는 액한 또는 심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심이 허해서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눈이 자꾸 침침해진다고 그러고요.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오른쪽 귀보다는 더 왼쪽 귀에서 소리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에 통증이 있다, 등이 아프다. 또 잠이 잘 안 온다, 꿈이 많다. 그래서 심어증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체질, 생긴 모습, 나타난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다른데요. 고암심심환과 구원심심환이 대표적인 약입니다. 구원심심환은 여기 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명문화라고 해서 밑이 축축하고 밑에 화력이 떨어져서 화력불이 꺼져서 심장이 허해서 올 때 구원심심환을 쓰는데, 고암심심환은 콩팥힘, 수화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심신이. 그래서 대개 얼굴이 붉으면서도 뼈가 굵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럴 때는 이제 고암심심환이라는 걸 써서 심어증을 치료합니다. 청심보혈입니다. 이거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연세가 많으면 정말 생각이 많아집니다. 고민도 많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혼백이 안정이 안 돼요. 각종 증상들이 나타나. 잠도 잘 안 오고. 그럴 때 청심보혈탕을 쓰면 아주 좋아집니다. 천황보심단은 심어증의, 정충증의, 정신질환의 기본적인 통치약입니다. 천황보심단을 쓸 때는 중력달인물에다가 주겹달인물에다가 먹는 게 특징입니다. 이와 같이 노인성 심어증은 다양한 정신적인 증상,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생긴 모습이라든지 나타난 주변 증상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이런 걸 보아서 이것이 노인성 심어증이라고 판단될 때는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면 얼마든지 노인성 심어증이 잘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노인성 심어증에 대한 주제입니다. 아마도 부모님 세대에서 이러한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박사님, 노인성 심어증 관련 사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심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뭐 고치는 방법이야 뭐 다양하지요. 임시로 증상을 없애는 방법도 있고, 한 번은 70대 중반의 어르신이 어깨 통증과 등의 통증이 있으면서 너무 이 증상이 심하다고 그랬고요. 혼자 있으면 자꾸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 생긴 모습을 보면 뼈대도 굵고 얼굴도 불구스러워하면서 아주 근엄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자꾸 무섭다 그러면서 뒤숭숭한 잡꿈을 자꾸 꾼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꿈을 꾼다. 이거 어느 과를 가야 될까요? 이게 바로 노인성 심어증의 특징입니다. 노인성 심어증의 특징은 잡꿈, 이상한 꿈을 많이 꾸는 게 특징입니다. 한약을 들고 나서 이 꿈도 훨씬 덜해졌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아졌는데, 특히 어깨의 통증, 등의 통증 이런 것이 너무나 좋아졌다고 하면서 감사하다는 이러한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좋으면 자기가 이 약을 조금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먹어도 되느냐 이 정도로 너무나 고맙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네, 70대 중반의 어르신 환자인데요.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까? 네, 6, 7년 전에 수술했답니다. 양쪽 어깨 활개근이 끊어져서 핀을 박는 수술을 했는데 디스크 수술도 했고요. 근데 이상하게 수술은 잘 됐다고 그러는데 수술 부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자꾸 그 부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특히 컨디션이 좀 나빠지거나 필요하거나 조금 스트레스 받으면 점점 더 아파져서 이제는 진통제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술했으면 괜찮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한방 치료 없느냐고 내원을 한 것입니다. 이분은 디스크 때문인지 등짝도 아팠고 중요한 것은 가끔 몇 초 동안 정신이 깜빡깜빡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더니 간질약을 주어서 그 약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심어증과 연관되는 병인데 말입니다. 손이 떨리고 속이 울렁거리고 심정이 덜컹덜컹거리면서 혼자 있기가 무섭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꿈도 자주 꾸고 밤이 되면 소변을 4번씩이나 보는데 자주 보고 참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소변이 안 나와서 많이 나오는 약을 먹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또 소변이 너무 잦아서 안 나오는 약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소변은 저절로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나와서 잘 나오게 하느냐, 또 너무 자주 나와서 안 나오게 하느냐, 정신이 없죠. 사실은 한의학에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심장은 변과 한을 주관한다. 말하자면 심장이 좋게 되면 대소변 문제가 저절로 조절이 됩니다. 인체는 저절로 조절이 돼야지 임시임시 조절해주는 이런 약으로서 치료를 하면은 그거는 약을 끊으면 다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은 발까지 찼는데 이런 현상도 심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니까 말초까지 기혈이 순환이 안 돼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네, 어깨 수술 후에도 괜찮아지지 않았고 소변도 시원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얼굴이 붉으면서 70대 노인이고 뼈가 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콩팥, 즉 심신을 조절해주고 심신을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감이 고암 심신환을 투여했습니다. 이 약을 투여하고 나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한약을 투여한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알약으로 이 약을 쓰는데 1개월 한약을 복용한 후에는 등이나 어깨의 통증이 훨씬 부드럽고 덜하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잠자는데 이 약을 복용하고 나서는 통증을 잘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약간 아프긴 해도 그 전에 비하면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입맛이 너무 없어서 고통도 받았는데 식욕도 돌아왔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두려운 마음, 내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꿈, 이러한 작꿈 같은 것도 덜 꾸면서 두려운 마음, 심장 덜컹거리는 것도 많이 좋아졌고 다시 또 이 약을 더 투여했더니 소변도 4번에서 2번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변이 이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심장이 좋아진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니까 이분 얘기가 1년 동안 쭉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없느냐는 그러한 질문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요? 사실 한약이라는 것은 나무 뿌리 풀 뿌리고 화학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에 맞는 나의 흠을 보완해 주는 이런 약들은 오래 들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약입니다. 잠도 잘 잤고 밥맛도 돌아왔고 속쓰림도 좀 있었는데 이런 증상도 많이 개선됐으며 심의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다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조성태 박사의 백세건강 한방톡톡 시간입니다. 팔팔한 백세 건강을 위해서 박사님만의 특별한 한방 비법도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건강 고민까지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시청자의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강화에 사시는 김은혜 님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화에 사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는 평소에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는데요.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피부 붉은기가 가시질 않아 사연을 보냅니다. 안면 홍조증이 겨울이 되니까 더 심해졌어요. 원래 추우면 볼이 좀 빨개지기는 했는데 이제는 붉어진 얼굴이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좋아지지 않는 이 안면 홍조증. 어떻게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박사님. 네, 40대 후반 주부님이신데요. 젊었을 때는 피부가 참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안면 홍조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사실 모순입니다. 우리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뻘겋게 바르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면 홍조 때문에 얼굴이 붉은색이 돌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족스러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욕심대로 다 되지 않는 모양이에요. 자, 이분이 40대 후반의 주부라는 게 중요합니다. 40대 후반이면 자궁이 점점 약해져 가고 역할을 못하는 갱년기 증상이 시작될 나이입니다. 또 폐경도 77이 49에서 여성은 49세 전후로 해서 폐경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되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면서 안면 홍조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해지는 게 특징이고 한의학에서는 그걸 조열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갱년기 조열 증상을 치료해주는 인삼 양령탕 같은 약으로서 갱년기 장의 조열을 조절해주면 안면 홍조 띄는 것이 많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지거나 상순이 뾰족하거나 이마가 톡 튀어나오거나 코가 뾰족한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사람인데 심장이 약한 것이 40대 후반이 되면서 자궁의 진액이 부족해지니까 소화가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렇게 돼서 진액이 고갈돼서 심화가 타올라서 안면 홍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 조열에서 오면 인삼 양령탕,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심호에서 오면은 천황보심단이라든지 청심보혈탕 같은 이런 약으로서 심장을 든든하게 해주거나 이러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음주를 과다하거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면 홍조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음주를 자제하고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취미생활이라든지 종교생활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신 김은혜님, 오늘 상담으로 좋은 피부 갖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봅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서해부에 반복되는 종기 그리고 노인성 심어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